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국가정보원장의 임명을 보고 저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직전 남북한 특사 사이에 비밀리에 어마어마한 내용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세상이 벌컥 뒤집히다시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경협과 대북 현물 현금 지원이 대가성으로 미리 약정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인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이 북측에 현금 4억 5천만 달러와 현물 5천만 달러 등 총 5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 수사와 판결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합당 주호영 대표가 공개한 문건은 여기에 더해서 25억 달러의 대규모 남북 경협이 정상회담 이후의 성과가 아닌 남북 정상이 만나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 미리 약정돼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대규모 남북 경협이 정상회담 이후의 성과가 아닌 남북 정상이 만나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 미리 약정돼 있었다는 주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응해주는 대가로 5억 달러 플러스 25억 달러의 대규모 남북 경협을 받아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남한으로부터 30억 달러를 울고내기로 한 뒤에 평양을 무대로 김정일 주연, 김대중 조연의 김정일 세계무대 호화 데뷔쇼를 제작해 세상에 공개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식으로 김정일만 꼭 먹고 알 먹고 대박을 터뜨렸던 겁니다. 공개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에는 인도적 지원 5억 달러 이외에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문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입장에서 뒤집어 본다면 남북 정상회담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생각지 않고 우선 김정일과 회담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통 크게 30억 달러를 질러놓고 국민들이 알세라 극비에 붙였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 쉽게 됐습니다. 돈을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30억 달러를 들여 남북회담을 한다면 국내의 격렬한 반대와 비난 때문에 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입장은 더더욱 그와 같은 치부를 감춰야 할 입장이었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총 30억 달러를 북한에 보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2000년 4월 8일 작성됐으며 당시 공식 문서인 4.8 남북합의서의 이면 합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이미 공개된 4.8 남북합의서와 형식과 글 자체가 똑같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문건에는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후보자의 서명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송호경 부위원장의 서명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문서를 비교해보면
제목, 글자체, 또 글 크기가 같고 문서 내용의 글자체와 크기도 같습니다. 두 문서에 담긴 박지원 후보자와 송 부위원장의 서명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글씨라고 프로젝터를 이용해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자와 여당 측은 조작된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해당 문서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 주호영 대표가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중요한 문건에 사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을 못한다니 기억이 안 나는 것이냐 사인한 적이 없는 것이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박 후보자가 한 말들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모르는 25억 달러를 주는 것까지 합의했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저를 모함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다.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국정원장 후보직 사퇴를 포함해서 제 인생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지원 후보자의 30억 달러 비밀 합의서 의혹과 관련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비밀 합의서를 사무실로 가져와서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해서 공개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대표는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는 처음에는 합의서 관련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인하지 않았다고 하고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끝내 감출 수 없는 것이라며 제가 그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 후보자가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만약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한 부 있고 우리나라의 한 부가 극비 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원본을 입수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2000년 중국 베이징에서 이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럿이 있는 것으로 안다. 증언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중대한 의혹과 논란은 그냥 내버려 둔 채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오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받자마자 즉각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을 승인했습니다. 그의 가계, 행적, 처신, 친북적 행태 등에 대해 많은 국민이 박지원 씨를 회의적으로 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필요 이상, 정도 이상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의 지나쳐 보이는 친북적 행태를 놓고 볼 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지원 후보는 국정원장으로 적합지 않다고 한 말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장은 안보기관의 수장이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한 말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특검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대북 송금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 측과 내통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비밀 합의서에 사인까지 한 것을 가지고 북한이 우리의 안보 정보기관의 수장을 교묘하게 협박하거나 이용해 먹으려 든다면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정보기관끼리 웬만한 정보는 교류한다고 하지만은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고급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관행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친북주의자로 꼽고 있을 박지원 원장에게 허심탄회하게 고급 정보를 주겠느냐 한 것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수준 높은 정치도 대통령의 깊은 뜻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처럼 살얼음판 같은 남북 상황에 저런 분에게 국정원장을 맡겨놓고 정보와 안보를 총괄하도록 해도 되는지 마치 고양이에게 반찬가게 맡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